지은호는 간이식 기증적합 판정을 받은 순간부터 사랑이라는 이름의 세 장에 갇히기 시작했다. 엄마는 엄마가 허락 못해라 말하고 연인은 사랑하니까 절대 하면 안 되라고 말린다. 재단 이사장은 은호 씨라면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 믿어요라며 오히려 그 사랑을 이용하려 한다. D-3 수술 동의서 사인 칸 앞에 선 지은호. 이 영상은 간을 줄까 말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통제해온 사람들과 결별하고 지은호가 진짜 자기 인생을 되찾기까지의 기록이다. 과연 그녀는 누구의 사랑도 아닌 자기 자신을 선택할 수 있을까? 신 해시태그일 사랑이라는 이름.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도 없다. 특히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것이라고 할 때는 더욱 그렇다. 나에게 간이식 적합 통보가 온 순간부터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들의 사랑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옥죄고 있다는 것이었다. 휴대폰 속 문자를 몇 번째 읽고 있었다. 간이식 적합 가능성 통보. 이 한 줄이 내 삶에 몰고 온 변화는 상상 이상이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건 정순이 엄마였다.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을 리가 없지. 이런 큰일을 혼자 끙끙 앓고 있으니. 나는 혼자가 아니라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단호했다.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당연히 안 하는 거지.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당연히 안 한다고. 내 몸에 대한 일인데 왜 엄마가 당연하다고 정해버리는 걸까? 이유를 묻자 엄마는 말했다. 내 몸에 칼 대는 건데 엄마가 어떻게 허락하겠어? 허락.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다. 엄마가 허락해야 하는 일인가? 내 몸에 대한 일인데? 이건 내가 결정할 일 아니냐고 하자 엄마는 눈에 사랑이 가득 담긴 채로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위험한 일을 하게 놔둘 수 있겠어? 사랑한다는 말. 그 말 앞에서 나는 항상 작아졌다. 사랑해서 걱정한다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답답함도 느껴졌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엄마는 단호했다. 남 도우려고 내가 희생할 필요는 없어. 희생이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나는 깨달았다. 엄마에게는 내가 좋은 일을 하려는 마음조차도 희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내가 아프면 엄마는 어떻게 사는데?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아프면 자신이 더 아플 것이라는 그 진심 어린 사랑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엄마는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것도 반대하고 계셨다. 사랑 때문에. 은호야, 엄마 말 들어. 세상에 좋은 일이야 많지만 내가 다 할 필요는 없어. 그 말을 듣고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막으시는 걸까? 그것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날 오후 고성의 이사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내용이었다. 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이사장님은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은호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했나 봐요. 하지만 곧이어 나온 말은 다른 형태의 압박이었다. 은호 씨 같은 분이라면 분명히 올바른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올바른 선택. 그 말에 또 다른 압박감을 느꼈다.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왜 다른 사람들이 미리 정해놓는 걸까? 이사장님은 계속해서 말했다. 은호 씨라면 분명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생명의 소중함을. 생명이 소중하다고 동의하자 이사장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죠? 그래서 더욱 은호 씨가 필요해요. 점점 답답해졌다. 생명이 소중하다고 해서 내 생명을 함부로 써야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충분히 고민해 보겠다고 하자 이사장님은 말했다. 고민이라니요. 은호 씨는 원래 착한 분이잖아요. 착한 분.
나는 왜 착해야 하는 걸까? 그리고 착하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들어주는 것일까? 저녁에 집에 돌아가니 분위기가 심각했다. 엄마뿐만 아니라 다른 어른들까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가족 회의를 여는 것 같았다. 어른 중 한 분이 말했다. 은호야, 우리가 상의해봤는데. 간이식건 말이야. 하지 않는 게 좋겠어. 이상했다. 내일인데 왜 어른들이 미리 상의해서 결론을 내린 걸까? 내 의견은 안 물어보시냐고 하자 엄마가 대답했다. 내 의견이야 뻔하잖아. 착한 내가 하겠다고 하겠지. 그럼 왜 하지 말라고 하시냐고 묻자 다른 어른이 대답했다. 우리가 널 사랑하니까. 또 사랑이었다. 사랑 때문에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결정해버리는 것이었다. 사랑한다고 해서 내 의견을 무시해도 되냐고 하자 어른들은 말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켜주려는 거야. 지켜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자 엄마가 말했다. 은호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널 지키는 게 당연하지. 당연한 건 없다고 나도 내 의견이 있다고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에게는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었다. 나는 착한 아이이고 착한 아이는 어른들 말을 들어야 하고 위험한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답이.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서는 의문이 들었다. 이것이 정말 사랑일까? 내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어른들의 사랑이 의심스럽지는 않았다. 정말로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 사랑이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 다음 날 박성재 본부장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며 걱정하는 목소리였다. 표정을 보면 안다면서 가족들이 뭐라고 했냐고 물었다. 하지 말라고 하신다고 대답하자 본부장님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당연하지. 위험한 일인데.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자 당연하다며 내가 다치면 어떻게 하냐고 했다. 그럼 본부장님도 내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냐고 하자 본부장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은호야, 나는 널 사랑해.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한 일 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 또 사랑이었다. 모든 사람이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선택권을 제한하려고 했다.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선택을 막을 권리가 있냐고 묻자 본부장님은 말했다. 선택이라고?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상식의 문제지. 위험한 일은 하지 않는 게 상식이야. 누가 정한 상식이냐고 묻자 본부장님은 내가 말대꾸한다며 너답지 않다고 했다. 너답지 않다.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걸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의 사람이어야 하는 걸까? 오후에는 지역 선배와 만날 수 있었다. 선배는 내 표정을 보더니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고 털어놓자 선배가 물었다. 그게 힘든 일이야? 그 사랑이 나를 옥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어떻게 옥죄냐고 묻는 선배에게 설명했다. 내 의견은 듣지 않고 자신들이 정한 결론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한다고. 선배가 말했다. 그게 사랑일까? 나도 모르겠다고 사랑이 이렇게 답답한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선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진짜 사랑은 답답하지 않아. 그럼 진짜 사랑은 뭐냐고 묻자 선배는 간단 명료하게 대답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존중하는 거 아닐까?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그럼 지금 나를 둘러싼 이 모든 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사랑을 거부할 수도 있냐고 묻자 선배는 이유를 물었다. 너무 부담스럽다고 모든 사람의 사랑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부담스러운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선배의 말이 정확했다. 그럼 뭐냐고 묻자 선배는 한마디로 정리해줬다. 통제야. 통제. 그 단어가 정확했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 게 아니라 통제당하고 있었다. 그제서야 내 상황이 명확하게 보였다.
모든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니 엄마가 기다리고 계셨다. 은호야, 엄마가 내 마음을 몰랐나 봐. 하지만 곧이어 나온 말은 똑같았다. 하지만 엄마는 널 너무 사랑해서 그래. 엄마의 사랑은 안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럼 엄마 말 들어줄 거지?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엄마는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다. 그런 건 사랑하는 사람끼리나 하는 소리야.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냐고 묻자 엄마는 당황하며 말했다. 그런 게 아니라 엄마는 내 엄마니까. 엄마라서 내 의견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냐고 하자 엄마는 말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거야. 지켜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니 엄마는 내가 말대꾸한다고 했다. 말대꾸. 내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말대꾸가 되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였다.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하자 엄마는 내가 인생을 사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 뜻이라고 하자 엄마는 물었다. 내가 원하는 게 틀렸으면? 틀려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자 엄마는 말했다. 엄마가 어떻게 그냥 봐?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자 엄마는 할 말을 잃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지금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랑들이 사실은 나를 가두는 새장과 같다는 걸. 이제 나는 선택해야 했다. 이 새장에 순순히 갇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자유를 찾아 나설 것인가. 신 해시태그의 보호라는 폭력. 사랑과 통제의 경계는 생각보다 모호했다. 특히 그것이 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때는 더욱 그랬다. 정순이 엄마와 고성의 이사장님 두 사람 모두 나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그 보호의 실체는 달랐다. 하나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바랐고 다른 하나는 내가 특정한 일을 하기를 바랐다. 공통점은 둘 다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엄마의 보호가 어떤 것인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됐다.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다. 은호야, 오늘 병원 가지 마. 왜냐고 묻자 엄마는 놀라운 말을 했다. 엄마가 이미 전화해서 거절한다고 했어. 엄마가 내 이름으로 전화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 보호자라고 해서 내 동의 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했더니 엄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동의고 뭐고 위험한 건 안 되는 거야. 그럼 내 의견은 상관없냐고 하자 엄마는 이미 결론을 내린 채로 대답했다. 내 의견은 들어봐야 뻔해. 착한 내가 하겠다고 하겠지. 화가 났다. 엄마는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 의견을 묻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셨다. 내가 착하다고 해서 내 의견이 없는 건 아니라고 말하자 엄마는 말했다. 의견이야 있겠지만 틀린 의견이야. 누가 틀렸다고 정했냐고 묻자 엄마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엄마가 정했어. 엄마가 널 제일 잘 아니까. 엄마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고 하는 말에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나를 입양하신 거냐고 말 잘 듣는 아이라서 그런 거냐고 물었다. 엄마는 당황하며 그런 게 아니라고 했지만 키웠으니까 내 인생을 대신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하자 반박했다. 왜 없어? 엄마가 널 얼마나 위해서. 위해서라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엄마 마음 편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냐고 하자 엄마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뭐라고? 엄마 마음이 편하려고? 그렇다고 엄마는 내가 위험한 일 하는 걸 보시기 싫으시잖냐고 하자 엄마는 말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않다고 내 인생이라고 말하자 엄마는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뭘 잘못 생각하고 있냐고 묻자 넌 혼자 사는 게 아니야. 가족이 있어. 가족이 있다고 해서 내 선택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자 엄마는 말했다.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야.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통제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자 엄마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통제라고? 엄마가 널 통제한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냐고 내 동의도 없이 내 이름으로 전화하시고 그런다고 하자 엄마는 변명했다. 그건 널 지키려고. 지킨다는 핑계로 내 자유를 빼앗는 거라고 말하자 엄마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은호야, 엄마가 널 사랑하는 마음도 모르겠니? 또 사랑이었다. 사랑이라는 말 앞에서 나는 늘 죄책감을 느꼈다. 엄마의 사랑은 안다고 했지만 그 사랑이 나를 숨막히게 한다고 털어놨다. 엄마는 놀라며 물었다. 숨막힌다고? 그렇다고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엄마가 먼저 반대하시잖냐고 하자 엄마는 말했다. 위험한 것만 반대하는 거야. 위험한 것의 기준을 왜 엄마가 정하냐고 묻자 엄마는 간단 명료하게 대답했다. 엄마니까. 그 말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하자 엄마는 할 말을 잃는 것 같았다. 오후에 고성의 이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정순희 씨가 거절하신다고 연락 주셨다는 것이었다. 그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고 말하자 이사장님은 그럼 내 의견은 어떤지 물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니 만나서 얘기해보자고 했다. 재단에서 만난 이사장님은 이번에는 다른 접근을 했다. 혹시 가족분들이 반대해서 부담스러우냐며 이해한다고 했다. 하지만 곧이어 나온 말은 또 다른 형태의 압박이었다. 하지만 은호 씨, 때로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옳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옳은 일. 또 다른 형태의 압박이었다. 내가 정말 원한다면 가족분들을 설득해 드릴 수도 있다고 하는 이사장님에게 물었다. 설득이라는 게 결국 이사장님 생각대로 만든다는 뜻 아니냐고. 이사장님은 변화시킨다기보다는 이해시키는 거라고 했지만 결국 내가 간이식을 하도록 만드시려는 거 아니냐고 하자 당황하며 그렇다면 문제가 되냐고 물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라고 하자 이사장님은 말했다. 물론이죠. 하지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올바른 결정. 고성의 이사장님에게도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었다.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올바른 결정이 뭐냐고 묻자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그럼 내가 거절하면 올바르지 않은 결정이냐고 하자 이사장님은 그런 뜻은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느껴졌다. 단지 내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했으면 한다고 했지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누가 정하는 거냐고 묻자 말끝을 흐렸다. 왜 자꾸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냐고 하자 이사장님은 유도가 아니라 조언이라고 했다. 조언과 유도의 차이를 묻자 조언은 선택권을 남겨두는 것이고 유도는 하면서 말을 멈췄다. 유도는 정답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라고 내가 대신 말하자 이사장님은 할 말을 잃는 것 같았다. 이사장님도 엄마처럼 나를 위한다고 하시면서 실제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시는 거라고 하자 이사장님은 그런 게 아니라고 부정했다. 그럼 내가 거절해도 상관없냐고 물었더니 물론 상관없다고 했지만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였다. 저녁에 박성재 본부장님과 만났다. 본부장님은 가족들이 반대한다면서 자신의 의견을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 본부장님은 확신에 차서 말했다. 나는 내가 안전했으면 좋겠어. 그럼 간이식은 반대하는 거냐고 하자 당연하다며 위험한 일인데 왜 하냐고 했다. 내가 정말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겠냐고 묻자 본부장님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왜 하고 싶어? 무슨 이득이 있어? 이득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니까라고 하자 본부장님은 말했다. 은호야,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많아. 내가 다 도와줄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자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야 하는 건 아니야. 그럼 본부장님이 정해주는 거냐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정해주시는 거냐고 하자 본부장님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조언하는 거라고 했다. 조언이라고 하지만 결국 본부장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시는 거 아니냐고 하자 유도라니 자신은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고 했다. 걱정해서 내 선택권을 제한하는 거냐고 하자 본부장님은 말했다. 선택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또 올바른 선택이었다. 왜 모든 사람이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미리 정해놓고 있는 거냐고 하자 본부장님은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냐고 했다. 예민하다. 내 정당한 의견 표현이 예민함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다. 예민한 게 아니라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고 하자 본부장님은 물었다. 권리? 무슨 권리?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권리라고 하자 그런 권리야 당연히 있지만 현명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현명함의 기준을 누가 정하냐고 묻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위험한 일을 안 하는 게 현명한 거잖아. 그 상식이라는 것도 결국 본부장님 기준이라고 하자 본부장님은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라고 했다. 또 사랑이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통제가. 사랑한다면 내 선택을 존중해달라고 하자 본부장님은 반문했다. 틀린 선택도? 틀리고 맞고를 누가 정하냐고 하자 또 상식이라는 말이 나왔다. 상식이라는 걸로 내 선택권을 빼앗을 수는 없다고 하자 본부장님은 할 말을 잃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엄마의 보호와 이사장님의 구원, 본부장님의 사랑, 모든 것이 결국 나를 통제하려는 다른 형태의 폭력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두 선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선의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옥죄고 있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내가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선택해야 했다. 이런 형태의 사랑을 계속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자유를 찾을 것인가. 신 해시태그 3 사랑의 감옥. 나를 둘러싼 사랑들이 점점 더 촘촘한 그물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라는 말로 내 선택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감옥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지역 선배에게서도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선배를 만나자마자 선배가 말했다. 은호야, 나도 걱정돼. 선배도 걱정이 된다니 무슨 걱정이냐고 묻자 선배는 말했다.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간이식건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부담스럽긴 하다고 인정하자 선배는 간단하게 말했다. 그럼 그냥 안 하면 되잖아. 나는 놀랐다. 지역 선배마저도 내가 특정한 선택을 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선배도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냐고 묻자 선배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하잖아. 힘들어한다고 해서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하자 선배는 말했다. 그래도 내 건강이 우선이지. 선배가 혹시 나보고 약한 사람이 되라는 건지 묻자 약하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는 거라고 했다. 현실적이라는 것도 결국 선배 기준이라고 하자 선배는 당황하며 물었다. 은호야, 왜 그렇게 받아들여? 모든 사람이 나한테 똑같은 말을 한다고 했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려고 하면서 그게 나를 위한 거라고 한다고. 선배도 마찬가지라고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포기하라고 하신다고 말했다. 선배는 나를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편하게 살았으면 해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편함이라면 그건 감옥이라고 말했다. 감옥이라니 하는 선배에게 설명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내 선택권을 빼앗는다고 그게 감옥이 아니면 뭐냐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동료들이 하나둘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다.
한 동료가 간이식 얘기를 들었다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왜냐고 묻자 회사 일도 바쁜데 그런 일까지 하면 몸이 버틸 수 있겠냐고 했다. 그건 내가 판단할 일 아니냐고 하자 물론이라고 하면서도 주변에서 걱정하는 것도 이해해달라고 했다. 다른 동료는 더 노골적이었다. 맞아요. 은호 씨가 아프면 우리도 일이 늘어나는데.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다. 내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아픈 게 여러분 일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자 내 일을 누군가 대신해야 하잖냐고 했다. 그럼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냐고 하자 그런 뜻은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거였다. 내 개인적인 선택까지 회사 업무 때문에 제한받아야 한다는 거였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까지 나왔다. 또 예민하다는 말이었다. 내 정당한 반발이 예민함으로 치부되는 것이었다. 점심시간에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순이 언니가 너무 걱정하고 계신다면서 내가 고집을 부릴까 봐서 그런다고 했다. 고집을 부린다고 하니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 간이식 하겠다고 고집 부리면 어떡하나 해서 그런다고 했다. 내 의견을 말하는 게 고집 부리는 거냐고 하자 내가 착한 건 알지만 때로는 현실을 봐야 한다고 했다. 현실이 뭐냐고 묻자 가족들이 걱정한다는 현실이라고 했다. 그럼 가족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해야 하냐고 하자 내가 정말 간이식을 원하냐고 되물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권리보다는 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는 답이 돌아왔다. 가족의 마음만 헤아리고 내 마음은 헤아리지 않아도 되냐고 하자 내 마음이야 뻔하다고 했다. 착한 내가 하겠다는 것이었다. 내가 착하다고 해서 내 마음이 단순한 건 아니라고 말했다. 단순하다는 게 아니라 하면서 말끝을 흐렸다. 착한 사람은 복잡한 감정을 가지면 안 되냐고 갈등하면 안 되냐고 하자 할 말을 잃는 것 같았다. 그럼 뭐냐고 묻자 왜 자꾸 내 마음을 미리 정해놓고 얘기하냐고 했다. 나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면서 당황하는 목소리였다. 잘 아신다고 해서 나 대신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나를 옥죄고 있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생겼다. 이런 시스템은 반드시 깨트려야 한다고. 그래야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다고. 나는 결심했다. 개인적인 상처와 상관없이 이 모든 왜곡된 사랑들과 결별하겠다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에 맞춰 살고 싶지 않았다. 진짜 나로 살고 싶었다. 비록 외롭더라도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거짓되지는 않을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이제 그런 사랑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신 해시태그사 거부할 수 없는 선물. 사랑이라는 이름의 선물들이 계속 쏟아졌다. 하지만 그 선물들은 모두 조건부였다. 이렇게 해주니까 저렇게 해달라는 은밀한 거래였다. 그리고 그 선물을 거부하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나는 점점 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특별한 아침을 준비해 주셨다.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러웠다.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보약까지 다려뒀다고 하셨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그런다며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서 내 마음도 헤아려 달라고 하셨다. 그리고 나온 말이 바로 그것이었다. 간이식 같은 위험한 생각은 그만둬. 아, 이것이었다. 미역국과 보약, 그 뒤에 숨어있던 진짜 목적이. 이것도 조건부 사랑이냐고 물었더니 엄마는 놀라며 무슨 소리냐고 하셨다.
맛있는 음식과 보약을 해주시는 대신 내가 엄마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 아니냐고 하자 엄마는 그런 게 아니라며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런 걸 하는데 나도 엄마를 위해서 안전하게 살면 안 되겠냐고 하셨다. 그럼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거래를 위한 거라고 하자 엄마는 내가 왜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냐고 하셨다. 삐딱하게. 내가 진실을 지적하는 것이 삐딱한 것이 되어버렸다. 삐딱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라고 하자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거짓이냐고 하셨다. 사랑은 진짜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랑을 조건부로 표현하시는 건 문제라고 했다. 엄마는 조건부가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셨다. 그럼 내가 간이식을 한다고 해도 똑같이 사랑해 주실 거냐고 묻자 엄마는 대답을 못 하셨다. 답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 조건부 맞다고 했다. 오후에 고성의 이사장님에게서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다. 고급 과일 바구니와 함께 온 편지를 보고 웃음이 나왔다. 은호 씨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받아주세요. 그리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겉으로는 순수한 선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계속 연락하기를 바라는 메시지였다. 박성재 본부장님에게서도 선물이 왔다. 내가 좋아하는 책과 함께 온 쪽지가 있었다. 요즘 힘들어 보여서 위로가 되었으면 해서. 항상 내 편이야. 항상 내 편이라고. 내가 그의 뜻에 따를 때만 내 편인 것 같은데. 저녁에 지역 선배가 찾아왔다. 괜찮냐고 묻는 선배에게 괜찮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뭐가 힘드냐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준다고 했다. 그게 힘든 일이냐고 하는 선배에게 조건부 선물이라고 설명했다.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대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는 거라고 하자 선배는 그런 의도는 아닐 텐데 하고 말했다. 선배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냐고 하니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내가 선배 말을 안 들으면 선배도 나에게 실망하실 거 아니냐고 하자 선배는 솔직하게 말했다. 실망이야. 할 수도 있겠지. 그럼 조건부 관계라고 하자 선배는 모든 관계가 어느 정도는 조건부라고 했다. 그렇다면 진짜 무조건적인 사랑은 없는 거냐고 묻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럼 나는 평생 이런 조건부 사랑만 받아야 하는 거냐고 하자 선배는 완벽한 사랑을 바라는 건 무리라고 했다. 완벽한 사랑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랑을 바란다고 했다. 내 선택을 존중해주는 사랑을. 선배는 그런 사랑도 있을 거라며 시간이 지나면 된다고 했지만 나는 물었다. 언제냐고. 내가 모든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다가 늙어서냐고. 그때 문이 열리면서 엄마가 들어왔다. 손에는 또 다른 선물이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였다. 왜 갑자기 케이크냐고 하니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달콤한 것 먹고 기분 좀 풀라고 하셨다. 이것도 조건이 있는 거 아니냐고 하자 무슨 조건이냐고 하셨다. 내가 착한 딸이 되라는 조건이라고 하니 착한 딸이 되라는 게 조건이냐고 반문하셨다. 그렇다고 했다. 엄마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는 조건이라고. 엄마는 정말 내가 좋아서 사온 거라고 하셨다. 정말이냐고. 그럼 내가 간이식을 한다고 해도 똑같이 좋아해 주실 거냐고 묻자 또 대답을 못 하셨다. 역시 조건부라고 했다. 그날 밤 하루 종일 받은 조건부 선물들을 생각하며 답답함을 느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지만 그 친절 뒤에는 항상 대가가 숨어 있었다. 내가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라는 대가가. 다음 날 나는 중요한 결심을 했다. 모든 조건부 선물들을 거부하기로 한 것이다. 엄마가 또 특별한 아침을 준비해 주셨을 때 고맙지만 안 먹겠다고 말했다. 왜냐며 내가 좋아하는 건데 하는 엄마에게 조건부 음식이라서 그렇다고 했다. 조건부가 뭐냐고 하시니 내가 착하게 굴어야 주시는 음식이라고 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시기에 그럼 내가 엄마 말 안 들어도 똑같이 해주실 거냐고 묻자 역시 대답을 못 하셨다.
역시 조건부라며 그런 선물은 받고 싶지 않다고 했다. 고성의 이사장님이 보낸 선물도 돌려보냈다. 조건부 선물은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박성재 본부장님의 선물도 마찬가지였다. 본부장님이 왜 선물을 돌려보내냐고 물어서 조건부라서 그렇다고 했다. 조건이 뭐가 있냐고 하니 내가 본부장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조건이라고 했다. 그런 조건 없다고 하기에 정말이냐며 그럼 내가 간이식을 한다고 해도 똑같이 나를 좋아해 주실 거냐고 묻자 역시 대답을 못했다. 역시 조건부라고 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황했다. 그들의 선의를 거부하는 내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조건부 선물들을 모두 거부한 후 나는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다. 이제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다. 누구의 기대에도 맞춰줄 필요가 없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무 조건 없이도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그런 사람들만 내 곁에 남기고 싶었다. 신 해시태그5 사랑의 진짜 얼굴. 조건부 선물들을 모두 거부한 후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친절한 가면 뒤에 숨어있던 그들의 실체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조종당하며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어느 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서류들 때문이었다. 그 서류들은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내 어릴 적 기록들이었는데 단순한 성장 기록이 아니었다. 행동 패턴 분석 기록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지은호 만 3세 어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성향 강함. 거부 의사 표현 미약. 훈련 가능성 높음. 훈련 가능성? 더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다. 만 5세 칭찬에 대한 반응 극대화됨. 착한 아이 코드에 완전히 반응. 조건부 애정의 의존성 형성 성공. 온몸이 떨렸다. 이게 진짜인가? 만 7세 죄책감 유발 기법의 100% 반응. 사랑받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한다는 신념 완전 내재화. 목표 달성. 목표 달성이라고? 이건 단순한 보육원 기록이 아니었다. 누군가 나를 의도적으로 조종하도록 훈련시킨 기록이었다. 주저앉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항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 했던 것, 거부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모든 것이 어릴 때부터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럼 나는 조종당하도록 만들어진 걸까? 더 찾아보니 이런 훈련을 받은 아이들이 나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그 아이들은 모두 특정한 목적을 위해 배치됐고 모두 착한 아이가 되도록 조건화됐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내 인생 전체가 조작된 것이었다. 그날 밤 엄마와 대화를 나눴다. 내가 어릴 때 어떤 아이였냐고 물었더니 엄마는 착하고 순한 아이였다고 하셨다. 말도 잘 듣고 항상 그랬냐고 하니 처음부터 그랬다고 하셨다. 처음부터요? 7살 아이가 처음부터 그렇게 순할 수 있냐고 하니 원래 그런 성격이었다고 하셨다. 혹시 내가 특별한 교육을 받았던 건 아니냐고 보육원에서 말이라고 하자 엄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냐며 모른다고 하셨지만 나는 이제 알게 됐다고 말했다. 내가 순종하도록 훈련받았다는 걸. 엄마는 할 말을 잃은 것 같았다. 엄마도 아셨냐고, 내가 그런 훈련을 받았다는 걸 아셨냐고 물었다. 은호야. 하며 말을 시작하던 엄마에게 그래서 나를 입양하신 거냐고, 말 잘 듣는 아이라서 그런 거냐고 물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셨다. 처음엔 그게 아니었다는 뜻이라고 하자 시작이 어떻든 지금의 사랑은 진짜라고 하셨다. 하지만 그 사랑도 내가 착하게 굴 때만 주신다고 하자 엄마는 화를 낼 때마다 내가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라고 하셨다고 했다. 그건 그냥 하는 말이라고 하셨지만 아니라고 했다.
엄마는 내가 항상 순종적이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훈련된 아이니까. 그 밤 고성의 이사장님에게 직접 찾아갔다. 이제 모든 걸 알겠다며 내가 어떻게 만들어진 아이인지 안다고 했다. 만들어진 아이라니 하는 이사장님에게 순종하도록 훈련받은 아이라고 말했다. 이사장님의 표정이 변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고 하기에 기록을 봤다고 했다. 내 행동 패턴 분석 기록을. 그 기록을 어떻게 봤냐고 하니 그럼 사실이냐고 되물었다. 이사장님은 한참 침묵하더니 그건 과거의 일이라고 했다. 과거의 일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지금도 계속되냐고 하니 이사장님도 내가 순종적인 아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신 거라고 했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럼 뭐냐고 했다. 내가 거부하는 성격이었다면 처음부터 접근하지도 않으셨을 거라고 하자 이사장님은 할 말을 잃으셨다. 이사장님도 내가 착한 아이니까 설득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했다. 마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조종당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재 본부장님과도 만났다. 본부장님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착하고 순한 사람이라고 했다. 항상 그렇게 생각했냐고 하니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다고 했다. 왜 나를 좋아하게 됐냐고 물었더니 착하니까라고 했다. 그리고 본부장님 말을 잘 들어줘서라고 했다. 본부장님 말을 잘 들어서냐고 하니 다른 여자들은 자기 주장이 강한데 나는 항상 본부장님 의견을 존중해준다고 했다. 그럼 내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 싫어하시겠냐고 하자 나답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너답다는 게 뭐냐고 하니 순종적이고 착한 거라고 했다. 본부장님도 나를 조종하고 있었다고 했다. 조종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기에 내가 순종적이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조종이라고 했다. 요즘 정말 이상하다며 내가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하는 본부장님에게 말했다. 맞아요. 저는 이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날 밤 지역 선배와 이야기했다. 힘들어 보인다는 선배에게 내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었다고 했다. 무슨 뜻이냐고 하는 선배에게 설명했다. 나는 순종하도록 훈련받은 아이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했던 거라고. 그래도 지금의 너는 진짜라는 선배에게 지금의 나도 그 훈련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냐고 하는 선배에게 진짜 내가 되고 싶다고 했다. 진짜 나냐고 하는 선배에게 설명했다. 순종적이지 않은, 착하지 않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나. 그럼 그렇게 하라는 선배에게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라고 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라는 선배 말에 선배도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선배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난 내가 어떤 모습이든 좋아할 거야. 순종적이든 반항적이든 착하든 이기적이든. 정말이냐고 하니 정말이라고 했다. 고맙다고 하자 뭐가 고맙냐고 하는 선배에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서 그렇다고 했다. 당연한 거라는 선배 말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훈련받은 대로 살지 않겠다고. 사람들이 원하는 착한 지은호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진짜 지은호가 되겠다고. 비록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진짜 나로 살고 싶었다.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했으니까. 신 해시태 교육 사랑의 폭로.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랑들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다. 그리고 그 진실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추악했다. 사람들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나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착한 지은호를 연기하지 않기로. 아침에 엄마가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해 주셨을 때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저는 이제 착한 딸이 되지 않을 거예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는 엄마에게 내가 순종하도록 훈련받았다는 걸 알게 됐고
엄마도 그걸 아시고 이용해 오셨다고 했다. 이용이라니 하는 엄마에게 맞다고 했다. 내가 말 잘 듣는 딸이니까 편하셨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엄마에게 왜냐고 했다. 사실이라고.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시기에 그 사랑이 진짜냐고 했다. 내가 말 안 들으면 화내시잖냐고. 그건 내가 틀린 길로 갈까 봐서 그런다고 하시기에 틀린 길의 기준을 누가 정하냐고 했다. 엄마가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하시기에 경험이 많다고 해서 내 인생을 대신 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왜 이렇게 말대꾸냐고 하시기에 이제부터 계속 말대꾸할 거라고 했다. 내 의견을 말하는 거니까라고. 엄마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내 모습에 당황한 표정이었다. 회사에서도 나는 달라졌다. 평소처럼 모든 일을 도맡아 하지 않았다. 상사가 업무를 도와달라고 하자 죄송하지만 제 업무가 아니라고 거절했다. 평소에는 잘 도와줬다고 하기에 평소가 잘못됐다고 했다. 내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었거든요라고. 팀워크를 생각해야 한다는 상사에게 팀워크라는 명목으로 저만 계속 일을 떠넘기시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떠넘긴다니 도움을 요청한 거라고 하기에 매번 나에게만 도움을 요청하신다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탁해보라고 했다. 동료들도 당황했다. 요즘 왜 이러냐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차가워졌다고 했다. 차가운 게 아니라 경계를 정한 거라고 했다. 내가 할 일과 안 할 일의 경계를.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좋다고 하기에 일방적으로 내가 돕기만 하는 건 도움이 아니라고 했다. 일방적이라니 하는 동료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이 나를 도운 적이 있냐고. 동료들은 할 말이 없었다. 점심시간에 박성재 본부장님이 찾아왔다. 사람들이 내가 이상하다고 한다면서 예전에 나와 너무 달라졌다고 했다. 예전에 내가 좋았냐고 하니 당연하다며 착하고 배려심 많고 순종적이었다고 했다. 본부장님에게는 좋았겠다고 했다. 무슨 뜻이냐고 하니 본부장님 말을 잘 들어주니까라고 했다. 그게 뭐가 나쁘냐고 하기에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했다. 내 의견도 들었다고 하기에 들은 척만 하셨다고 했다. 결국은 본부장님 뜻대로만 했으니까. 연인 사이에는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당연하다고 하기에 내가 일방적으로 맞춰줬다고 했다. 일방적이라니 하는 본부장님에게 물었다. 본부장님이 나를 위해 뭔가 포기한 적이 있냐고. 그건 하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없다고 했다. 나만 계속 포기했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양보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 본부장님에게 양보가 아니라 희생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일방적으로 한 희생이었다고. 본부장님은 내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셨다고 했다. 당연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고마워했다고 하기에 고마워하는 것과 대가를 치르는 건 다르다고 했다. 본부장님은 내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 했다. 변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더 변할 거라고.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고 하는 본부장님에게 설명했다. 모든 사람이 나한테 똑같은 말을 한다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려고 하면서 그게 나를 위한 거라고 한다고. 본부장님도 마찬가지라고.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냐고 하자 본부장님은 편하게 살았으면 해서 그런 거라고 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편함이라면 그건 감옥이라고 했다. 본부장님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제가 순종적이니까 설득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정말로 나를 이용하신 거라고 했다. 이용이라는 표현은 하는 본부장님에게 적절한 표현이라고 했다. 내 착한 성격을 이용해서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셨으니까. 저녁에는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선언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하는 가족들에게 설명했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원하는 착한 딸이 되려고 노력했다고. 그게 나쁜 거냐고 하니 나를 속이는 거였다고 했다.
속인다는 게 뭐냐고 하니 내 진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라고 했다. 그럼 진짜 모습은 어떤 건데 하고 물었다. 더 솔직하고 더 이기적이고 내 의견을 확실히 말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것도 좋지 않냐고 하는 가족도 있었지만 다른 분들은 싫어하실 거라고 했다. 왜 우리가 싫어한다고 생각하냐고 하니 지금까지 그러셨으니까라고 했다. 언제 우리가 하는 가족들에게 설명했다. 내가 의견을 말할 때마다 말대꾸한다고 하셨고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면 이기적이다라고 하셨다고. 우리가 그랬냐고 하니 그렇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계속 양보했다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널 사랑해서 하는 가족에게 그 사랑이 조건부였다고 했다. 조건부라니 하니 내가 착할 때만 사랑해 주셨다고 했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하기에 그럼 내가 이기적으로 굴어도 똑같이 사랑해 주실 수 있냐고 물었다. 가족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역시 조건부 사랑이라고 했다. 한 분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할 거라고 하셨지만 다른 가족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이제 알겠다고 했다. 여러분의 사랑이 어떤 건지. 그날 밤 나는 모든 관계의 진실을 확인했다. 조건부 사랑, 이용적 관계, 통제적 애정. 내 주변의 모든 사랑들이 사실은 나를 옥죄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진짜 나를 받아들여줄 사람들만 남기면 되니까. 비록 외로울 수도 있지만 거짓된 사랑 속에서 숨막혀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신 해시태그 7 사랑 거부 선언. 모든 것을 폭로한 후 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다. 이 모든 왜곡된 사랑들과 완전히 결별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을 것인가. 하지만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했다. 엄마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저는 이제 엄마의 사랑을 거부하겠어요. 뭐라고 하는 엄마에게 설명했다. 엄마가 베풀어 주시는 모든 형태의 사랑을 거부하겠다는 뜻이라고. 조건부 사랑, 통제적 사랑, 이용적 사랑.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고. 조건부 사랑이라니 자신은 나를 무조건 사랑한다는 엄마에게 거짓말이라고 했다. 거짓말이라고 하냐며 놀라는 엄마에게 설명했다. 내가 엄마 말 안 들으면 화내시잖냐고. 그건 내가 틀린 길로 갈까 봐서 그런다는 엄마에게 그게 바로 조건부 사랑이라고 했다. 엄마가 원하는 길로 갈 때만 사랑해 주시는 거라고.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게 당연하다는 말에 걱정과 통제는 다르다고 했다. 언제 나를 통제했냐고 하는 엄마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마다 반대하셨다고 했다. 위험한 일은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는 엄마에게 위험한 일의 기준을 엄마가 정하신다고 했다. 엄마니까 당연하다고 하는 엄마에게 그게 바로 통제라고 말했다. 그럼 어떤 사랑을 원하냐고 묻는 엄마에게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했다.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게 있기나 하냐고 하는 엄마에게 있다고 했다.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랑이라고. 틀린 선택도 존중하냐고 하는 엄마에게 틀리고 맞고를 누가 정하냐고 했다. 상식적으로. 하는 엄마에게 엄마의 상식이 내 상식과 다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냐고 하는 엄마에게 혼자 살고 싶다고 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혼자 산다고 하냐는 엄마에게 독립해서 살고 싶다고 했다. 왜냐며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하는 엄마에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맞지 않는다고 하는 엄마에게 설명했다. 엄마가 원하는 딸과 내가 되고 싶은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달라고 했다. 내가 원하는 게 틀렸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는 엄마에게 틀려도 내 책임이라고 했다. 엄마가 어떻게 그냥 보냐고 하시니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했다. 회사에서도 나는 선언했다.
저는 이제 착한 은호를 그만둘 거라고. 무슨 뜻이냐고 하는 상사에게 내 업무 외의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팀워크를 위해서. 하는 상사에게 팀워크라는 명목으로 저만 일하게 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동료들은 너무 심하지 않냐고 했지만 심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는 동료에게 예전이 잘못된 거였다고 했다. 상사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평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럼 그렇게 하라고 했다. 정말 괜찮냐고 하는 상사에게 부당한 평가를 받더라도 내 권리는 지키겠다고 했다. 박성재 본부장님과의 마지막 대화도 있었다. 본부장님이 우리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나는 더 이상 본부장님이 사랑했던 은호가 아니라고 하니 맞다고 인정했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라고. 예전에 나가 좋았다는 본부장님에게 그때의 나는 가짜였다고 했다. 가짜라도 좋았다는 본부장님에게 말했다. 본부장님은 진짜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가면을 사랑했던 거라고. 가면이라니. 하는 본부장님에게 착하고 순종적인 가면이라고 했다. 그게 내 장점이었다고 하는 본부장님에게 장점이 아니라 연기였다고 했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냐고 하는 본부장님에게 없다고 했다. 나는 이제 진짜 나로 살 거라고. 진짜 나라는 게 이런 거냐며 이기적이고 차가우냐고 하는 본부장님에게 이기적이어도 진짜고 차가워도 솔직하다고 했다. 그런 내가 행복할 것 같냐고 하니 적어도 거짓말 속에서 살지는 않을 거라고 했다. 고성의 이사장님과의 마지막 만남에서도 나는 명확히 했다. 이사장님이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고 하시기에 거절할 거라고 했다. 아직 뭔지도 안 들어보셨는데 하는 이사장님에게 뭔지 안다고 했다. 내가 마음을 바꿔서 간이식을 해달라는 거라고. 안 할 거라고 했다. 이유라도 들어보시겠냐고 하는 이사장님에게 필요 없다고 했다. 이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든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매정해도 되냐고 하는 이사장님에게 매정한 게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거라고 했다. 자유롭다는 게 이런 거냐고 하는 이사장님에게 그렇다고 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라고. 지역 선배만이 나의 변화를 지지해줬다.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선배에게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왜냐고 하는 선배에게 이제 진짜 나니까라고 했다. 진짜 나가 어떤 건데 하고 물은 선배에게 솔직하고 이기적이고 내 의견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 내가 좋다는 선배 말에 정말이냐고 했다. 정말이라며 가짜보다 진짜가 낫다는 선배 말에 안도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났다고 하자 그럼 그 정도 관계였던 거라고 했다. 외롭다고 하니 외롭더라도 자유로운 게 낫지 않겠냐고 했다. 맞다고 동의했다. 그날 밤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정말로 독립해서 살기로 결심한 것이다. 정말 나갈 거냐고 하는 엄마에게 그렇다고 했다.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달라며 고치겠다고 하셨지만 고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엄마는 엄마 방식대로 사랑하시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을 뿐이라고. 그럼 우리는 이제 남이 되는 거냐고 하는 엄마에게 남이 아니라고 했다. 다른 관계가 되는 거라고.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관계라고.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라는 말에 언제든 만나고 싶다고 했다. 다만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는 조건으로라고. 짐을 다 싸고 나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다른 방식으로 사랑받고 싶을 뿐이에요. 어떤 방식이냐고 하는 엄마에게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해주는 사랑. 엄마가 그런 사랑을 배울 수 있을지 묻자 배우실 수 있다면 좋겠다고 했다.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하시니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렇게 나는 집을 나왔다. 모든 조건부 사랑들을 뒤로 하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서. 무서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있었다. 이제 나는 정말로 나 자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신 해시태그 8 새로운 사랑의 정의. 집을 나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외로웠다.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 생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일상이 낯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도 배워가기 시작했다. 새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 그런 단순한 것들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지역 선배가 가끔 찾아왔다. 어떠냐며 혼자 사는 게 좋냐고 물어서 좋다고 대답했다. 외롭지 않냐고 하니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제는 자유롭다고 했다. 자유롭다는 게 어떤 기분이냐고 하는 선배에게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기분이라고 했다. 그게 좋냐고 하니 좋다고 했다. 나는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기적이라는 선배 말에 그렇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왜냐고 하는 선배에게 설명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냐고. 선배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맞는 말 같다고 했다. 나는 이제 알겠다고 했다. 진정한 사랑이 뭔지. 뭐냐고 하는 선배에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선배 말에 쉽지 않지만 가능하다고 했다. 선배가 나에게 해주시는 것처럼. 내가 뭘 하냐고 하는 선배에게 선배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받아들여 주신다고 했다. 그냥 내가 좋으니까라는 선배 말에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했다. 회사에서도 나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동료가 요즘 많이 달라졌다며 더 당당해진 것 같다고 했다. 감사하다고 했다.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이제는 이런 모습이 더 좋은 것 같다고 했다. 정말이냐고 하니 더 솔직해 보인다고 했다. 예전에는 솔직하지 않았냐고 하니 항상 착한 척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자연스럽다고 했다. 나는 놀랐다. 사람들이 내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줄 알았는데 왜냐고 하니 더 이기적이 됐으니까라고 했다.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러워진 거라고 했다. 맞다며 예전에는 뭔가 억지로 참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새로운 인간관계도 생겼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과 친해졌는데 이번에는 다른 방식의 관계였다. 이웃이 차 한잔 하자고 해서 좋다고 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하니 잘 지낸다고 했다. 혼자 사니까 편하다고. 가족이랑 안 사시냐고 하니 독립했다고 했다. 부모님이 서운해하지 않으시냐고 하니 서운해하실 수도 있지만 내 선택이라고 했다. 대단하다며 자신은 아직도 부모님 눈치를 본다는 이웃에게 눈치 볼 필요 없다고 했다. 하지만 효도는 해야 하지 않냐고 하니 효도와 눈치 보는 건 다르다고 했다. 어떻게 다른지 물어서 진심으로 하는 효도와 의무감으로 하는 효도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며 수긍하는 이웃을 보니 뿌듯했다. 며칠 후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다. 잘 지내고 있냐고 하셔서 잘 지낸다고 했다. 밥은 제대로 먹냐고 하셔서 먹는다고 했다. 그리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셨다. 뭐가 미안하냐고 하니 내 말이 맞았다고 하셨다. 엄마가 나를 통제하려고 했다는 걸 이제 안다고 하셨다. 엄마가 그걸 깨달으신 거냐고 하니 내가 없으니까 알게 됐다고 하셨다. 엄마가 얼마나 나에게 의존했었는지를. 의존이라고 하시니 어떤 의미인지 물었다. 내가 착하게 굴어야 엄마가 마음이 편했다고 하셨다. 이제 불편하시냐고 하니 불편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다고 하셨다. 왜냐고 하니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맞으니까라고 하셨다. 나는 엄마의 변화에 놀랐다. 엄마가 많이 변하셨다고 하니 변해야겠다 싶다고 하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아간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고 하니 안다며 하지만 엄마는 기다릴 거라고 하셨다. 조건 없이냐고 하니 조건 없이라고 하셨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그렇다고 하셨다. 정말이냐고 하니 정말이라며 엄마가 배우고 있다고 하셨다. 진짜 사랑이 뭔지. 나는 엄마의 말에 감동받았다. 일주일 후 한 가족분이 찾아오셨다. 보러 왔다며 우리 은호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셨다.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고 하셨다. 그런가요?라고 하니 예전에는 항상 뭔가 참고 있는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다고 하셨다. 그걸 아셨냐고 하니 바보가 아니라며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다 알고 있었다고 하셨다. 그럼 왜 말씀 안 해주셨냐고 하니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하셨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하니 그렇다며 내가 잘했다고 하셨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든든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사랑받을 권리가 나에게도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하셨다. 사랑받을 권리냐고 하니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권리라고 하셨다. 그런 사랑이 정말 있을지 묻자 있다고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셨다. 어떻게 확신하시냐고 하니 내가 이제 진짜 나니까라고 하셨다. 한 달이 더 지났다. 어느 날 지역 선배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은호야, 나랑 사귀지 않을래? 갑자기냐고 하니 갑작스럽긴 하지만 내가 진짜 나가 된 지금 말하고 싶었다고 했다. 왜 하필 지금이냐고 하니 이제야 진짜 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했다.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 가면 쓴 나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까칠하고 이기적이라고 했다. 그런 내가 좋다는 선배 말에 정말이냐고 했다. 정말이라며 솔직한 게 좋다고 했다. 선배와 사귀면서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라고 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선배 말에 선배 기대에 맞춰주지 않을 거라고 했다. 기대 안 할 거라는 선배 말에 정말이냐고 했다. 정말이라며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라고 했다. 그럼 이제 진짜 평등한 관계라고 하니 맞다며 서로를 통제하지 않는 관계라고 했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라는 걸.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나는 이제 그런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6개월 후 엄마와 다시 만났다. 보고 싶었다는 엄마에게 나도 그렇다고 했다. 많이 달라졌다는 엄마 말에 엄마도 달라지셨다고 했다. 어떻게 달라졌냐고 하는 엄마에게 더 자유로워 보인다고 했다. 자유로워냐고 하니 나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놓으시니까 엄마도 편해 보인다고 했다. 맞다며 사실 엄마도 힘들었다고 하셨다. 계속 내가 착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어떠시냐고 하니 이제는 내가 행복하면 된다고 하셨다. 어떤 모습이든 그렇다고 하시니 고맙다고 했다. 고맙긴 하며 엄마가 늦게 깨달은 거라고 하셨다. 늦지 않았다고 했다. 정말이냐고 하시니 진짜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다고 했다. 그날부터 우리 관계는 완전히 새로워졌다. 엄마와 딸이라는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다. 나는 마침내 배웠다. 사랑은 새 장이 아니라 날개라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기다려준다. 상대방이 진짜 자신이 될 때까지, 서로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그리고 그런 사랑은 서로를 더욱 빛나게 만든다. 사랑은 새 장이 아니다. 사랑은 날개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은호의 사랑 거부 여행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을 포기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죠.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통제하려 합니다.
상대방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반대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지은호가 그랬듯이 때로는 왜곡된 사랑을 거부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잃는 것보다 진짜 자신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기다려줍니다. 상대방이 진짜 자신이 될 때까지, 서로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죠.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벗어날 용기를.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찾을 용기를. 그 끝에는 진짜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사랑은 새 장이 아닙니다. 사랑은 날개예요.